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MSI의 저가형 게이밍 노트북인 GL62입니다. GL62는 i5, i7 CPU와 MX150, GTX 1050, GTX 1050 Ti를 탑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것은 그 중에서 i5와 1050을 탑재한 모델로 가격은 7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7300HQ와 7700HQ의 소비 전력 차이는 20% 이내이며 1050과 1900 Ti의 소비 전력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좀 더 높은 성능의 모델도 비슷한 온도와 소음 측정치를 보일 것입니다. GL62는 패널의 종류와 멀티부스트 혹은 ODD 장착 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의 파생 모델들이 있습니다. IPS 패널을 장착한 모델의 경우 IPS 패널이라고 광고를 하고 TM 모델의 경우 와이드뷰와 94% NTSC의 색 영역을 강조합니다. 이 모델은 IPS 패널이 달려있지만 TM 패널이 달린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티부스트나 ODD가 없는 모델은 뒤에 앱이 붙으며 멀티부스트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폼팩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폼팩터는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보통 수준입니다. 베젤도 평균 수준이며 무게는 GL62는 2.3kg, GL62M은 2.2kg입니다. 145W의 어답터는 더 높은 성능의 모델에서 제공되는 어답터보다 상당히 가벼워 휴대성 면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판을 제외한 노트북 전체가 반매트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하판은 거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지문 등 오염이 묻기 쉬운 편이나 잘 닦입니다. 화면과 키보드 덱은 힘을 가하면 약간 휘어지지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I/O는 평범한 수준으로 USB-A 3.0 포트 2개, USB 2.0 포트 1개, USB-C 포트 1개, 풀사이즈 SD카드 슬롯과 HDMI 포트 1개,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에 풀사이즈 디스플레이 포트가 들어간 만큼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밖에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참고로 GL62 모델의 경우 멀티부스트가 있어 하드디스크를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GL62M 모델은 멀티부스트 베이가 없는 대신 100g 정도 가볍습니다. 화면은 질이 낮은 농글레어 IPS 패널로 100만원 이하의 거의 모든 게이밍 노트북이 이 패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밝기는 220니트, 대비는 710:1로 좋지 못하며 특히 색영역이 sRGB의 55%밖에 되지 않아 물 빠진 색감을 보입니다. 시야각의 경우 일반적인 TM 패널보다는 나으나 IPS 패널 치고는 아쉽습니다. TM 모델의 경우 치메이사의 패널을 사용하는데 이 패널은 색영역은 준수하지만 밝기와 대비, 시야각이 모두 부족합니다. 다만 경쟁사들에서도 동일한 계열의 패널을 사용하므로 가성비 좋은 100만원 이하의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려 하시는 경우 더 좋은 화면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의 경우 쿨링이 좋아 스로틀링 없이 GPU와 CPU의 성능을 잘 뽑아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도 CPU는 83도, GPU는 73도의 온도를 유지했는데 비교적 저사양의 부품을 사용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7700HQ는 7300HQ와 유사한 TDP를 1050 Ti는 1050과 동일한 TDP 수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높은 사양의 모델도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트북의 경우 1080p에서 그래픽 설정을 중에서 고사양으로 놓으면 대부분의 게임에서 50에서 6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PU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의 경우 7300HQ가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 1은 멀티플레이어에서 고사양 기준 45에서 55프레임, 오버워치는 고사양에서 80에서 90프레임, 배틀그라운드는 고사양에서 45에서 60프레임이 나옵니다. 배틀필드와 배틀그라운드에서 60프레임 이상, 오버워치에서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영상 편집과 같은 CPU가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 성능이 20-30% 더 잘 나오는 7300HQ가 들어간 모델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의 경우 아이들 상태에서는 팬이 돌지 않지만 인터넷 브라우징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할 때에도 팬이 돕니다. 그러나 가벼운 부하 상황에서는 팬 소음이 35dB 이하이므로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상 소음이나 팬 소음에 묻힙니다. 좀 더 무거운 부하를 가할 시 사양 대비 팬 소음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이것은 GPU 온도를 72도 아래로 유지해 다운클러킹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고사양 GPU를 탑재한 모델들에 비해서는 훨씬 조용합니다. 게임 도중에는 45dB, OCCT 파워 바이러스 테스트 시에도 46dB를 넘지 않았습니다. 다른 MSI 노트북들과 마찬가지로 드래곤 센터를 통해 팬 커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GPU 클럭을 약간 희생하면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벼운 로드에서는 팬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CPU의 온도가 거의 항상 60도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팬 소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 normal person's voice speaking at about 30 centimeters. 다음으로 입력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는 트래블이 길고 피드백이 단단합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에 비해 초기 반발이 적은 느낌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타건을 할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대체로 평범하지만 윈도우 키가 오른쪽에 있으며 그 대신 스페이스바와 컨트롤 키가 조금 더 깁니다. 백라이트는 없습니다. 트랙패드는 일반적인 크기로 트래킹이 준수하며 클릭 버튼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거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재질 때문인지 다른 플라스틱 트랙패드와는 다르게 땀이 잘 묻지 않았고 손이 끌린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를 살펴보자면 옵티머스를 지원하는 노트북임에도 사용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배터리가 42Wh 밖에 되지 않고 BULB CPU를 장착한 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시간 50분, 3시간 30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할 점은 테스트에 사용한 모델이 하드디스크만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조금 더 짧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SSD로 구성된 모델의 경우 대기 시 그리고 간단한 작업 시에는 더 나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줄 것입니다. 스피커는 노트북 아래에 위치해 있어 앞과 아래쪽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는 노트북 치고는 준수한 편이나 GE63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음과 고음역대에서는 괜찮은 소리를 내주지만 중저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나이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음향 효과나 EQ를 시스템 전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프리셋 중 음악 모드를 켜면 중저음과 낮은 저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피커의 소리가 좋아집니다. 다만 음장 효과나 EQ가 이어폰과 스피커 구분 없이 적용이 되므로 이어폰을 꽂고 뺄 때마다 음장을 켜고 꺼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가격대의 대부분의 노트북들과 비슷하게 화면이 좋지 못하고 배터리와 스피커가 아쉽기 때문에 이동시 영화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쓸만한 키보드와 트랙패드 덕에 사무 용도로는 나쁘지 않으며 75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 우수한 소음과 쿨링 성능 덕에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모델과 더 높은 사양의 GL62 모델들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그렇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번에는 기어 아이콘 X 단독 리뷰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